원년 멤버의 솔로 무비를 10년 가까이 기다리신 분 많으시죠? 하지만 그 사이 세상은 좋은 쪽으로 진보했고 어쩌면 블랙 위도우는 시대의 흐름을 녹여내기 위해 시간이 필요했던 프로젝트였는지도 모르겠다란 생각이 드네요. 코로나19로 인해 개봉이 몇 차례 연기됐던 블랙 위도우가 드디어 7월 7일 오후 5시 전세계 동시 공개됩니다. 사전에 공개된 예고편과 배우들의 인터뷰 등을 통해 영화를 보기 전 미리 알아두면 좋을 정보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11화 이후 인피니티 워 이전 이야기. 나타샤 로마노프 일명 블랙 위도우는 첩보원입니다. 그래서 늘 누군가의 명령에 의해 행동하고 어벤져스에 합류한 이후에는 팀의 뜻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11화 때는 자신이 속한 팀 아이언맨을 배신하고 캡틴 아메리카의 도주를 도왔습니다. 인피니티 워에서 캡틴 아메리카와 재결합하기 이전에 블랙 위도우는 온전히 혼자 있게 됩니다. 블랙 위도우는 이제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어벤져스에 합류하기 전 과거를 마주할 가족을 만나게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여자와 여자가 싸우는 이야기가 아니다. 누군가는 블랙 위도우의 예고편에 등장하는 나타샤와 옐레나 벨로바의 대결, 그리고 멜리나 보스토코프의 심상찮은 등장을 보고 이 영화가 여성끼리 싸우는 이야기가 아니겠느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스칼렛 요한슨은 블랙 위도우 촬영 당시 콜라이더, 스크린렌트 등의 매체와 함께 한 세트 방문 인터뷰에서 두 여자가 서로 경쟁하고 서로를 무너뜨리고 서로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이야기가 재미없게 느껴진다. 그건 아주 구식으로 느껴지고 사실이 아니었다. 나타샤와 옐레나는 공유된 경험과 지식, 그리고 시스터후드의 바탕을 둔 관계다 라고 말했으며 플로렌스 퓨는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선 혼란스럽고 건방지고 감정적인 자매 관계다. 신경질적이지만 기본적으로 그들은 영화 내내 독특하고 강인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세 번째, 러시아의 잔혹한 암살 훈련 프로그램 레드룸의 실체가 밝혀진다.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서 블랙 위도우의 과거가 처음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러시아의 레드룸에서 발레와 격투 훈련을 받고 어린 소녀들을 전문 첩보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신적으로 세뇌시키고 강제로 자궁 척출 수술을 시켰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나타샤와 옐레나 그리고 멜리나 모두 이곳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소련 체제 하에 활동했던 이 조직은 냉전 시대가 끝난 이후 여전히 존재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역사 속으로 사라졌을까요? 레드룸의 창시자 드레이코프가 예고편에 등장하면서 레드룸은 어떤 방식으로든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는 점이 암시됐는데요. 자신의 야망을 위해 어린 여성들을 세뇌하는 나이든 백인 남자. 이 구도가 블랙 위도우에서 어떻게 그려질지 기대가 됩니다. 네 번째, 태스크 마스터는 누구일까? 지금까지 알려진 블랙 위도우의 빌런은 태스크 마스터입니다. 코믹스에서는 1980년 어벤져스에서 처음 등장했고 그는 어릴 적 서부국의 카우보이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 후 상대의 모든 전투 스타일을 모방하는 안티히어로로 성장했습니다. 심지어 어벤져스의 무기와 무술까지 복사할 수 있는 그의 초능력은 슈퍼히어로들을 위협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하고 처음에 영위선상에 올랐던 옐레나는 태스크 마스터와 옐레나가 한시한분간에 등장하는 모습이 예고편에 공개되면서 후보에서 제외되는 분위기입니다. 현재 마블 팬들은 레이첼 와이즈가 태스크 마스터가 아니겠느냐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가족이 주요 테마이다. 나타샤와 옐레나 자매에겐 부모가 있습니다. 이미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멜리나는 이들의 엄마와 같은 존재이며 기묘한 이야기 시리즈의 데이빗 하버가 연기하는 알렉세이 쇼스타코프 일명 레드 가디언은 유사 아빠의 모습인데요. 예고편에서는 이 네 사람이 한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모습도 멜리나가 나타샤와 옐레나의 어린 시절 사진을 간직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기도 합니다. 블랙 위도우에게 어벤져스 군단이 일종의 가족이었던 것처럼 그녀의 유년 시절 기억에 중요하게 자리 잡은 인물들과의 관계는 블랙 위도우의 정체성의 중요한 역할인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학대받아온 여성들을 다룬다. 레드룸의 시스템은 어린 여성들을 신체적 여성적으로 억압합니다. 자궁을 없애 불임 상태로 만들기까지 한다는 점이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서 드러난 바 있는데 플로렌스 퓨는 세트 방문 인터뷰에서 블랙 위도우는 본질적으로 학대를 받아온 여성들에 관한 작품이라고 소개한 바 있는데요. 시스템에 관한 것이든 신체적 학대에 관한 것이든 모든 학대에 관한 이야기다. 여성들이 빼앗겼던 삶을 나타샤와 옐레나가 돌려놓는다 라고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최근 타임스업과 미투 시대를 반영한다.
스칼렛 요한슨은 엠파이어와의 인터뷰에서 블랙 위도우는 타임즈업 운동과 미투 운동과 관련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매우 잘 반영하고 있다며 이 프로젝트의 시의성을 전하기도 하였는데요. 특히 케이트 쇼트랜드 감독은 어려운 상황에서 여성이 다른 여성을 돕는 영화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영화를 연출했다는 후문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나타샤가 페미니스트인지 물었다. 물론이다. 명백하다. 터무니없는 질문이다. 라고 말하며 더불어 스칼렛 요한슨은 세트 방문 인터뷰에서 아이언맨2에서 블랙 위도우 캐릭터를 대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아이언맨2는 굉장히 즐거웠고 좋은 순간이 많았지만 블랙 위도우 캐릭터는 성적 대성화되어 있었다. 그는 소유물이나 어떤 물건처럼 취급됐다. 어느 순간 블랙 위도우를 고깃덩어리처럼 취급하기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칭찬처럼 느끼기도 했을 거다. 허나 지금 나는 많이 달라졌다. 라고 전했는데요. 만약 10년 전에 블랙 위도우가 나왔더라면 아마 매우 다른 영화가 탄생했을 것 같습니다. 스칼렛 요한슨은 또 이제 어린 소녀들은 훨씬 긍정적인 메시지를 받고 있고 우리는 오래된 이야기에 속했지만 이제 변화의 인부가 되어 진보하게 됐다. 멋진 일이다. 라는 소회를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너무 늦게 도착했지만 지금 만들어졌기에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8번째, 블랙 위도우는 나타샤의 죽음에 충격받은 팬들에게 무언가를 줄 것이다.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블랙 위도우는 호크아이가 소울스톤을 얻을 수 있도록 도우면서 자신을 희생합니다. 장례식까지 성대하게 치렀던 아이언맨에 비해 블랙 위도우의 죽음은 중요하지 않게 다뤄졌다는 비판이 있었는데요. 스칼렛 요한슨은 이번 영화가 팬들의 갈증을 채워줄 수 있다고 예고하였습니다. 이 캐릭터가 죽었다는 사실과 함께 이번 영화는 그들이 어떤 결심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사람들이 원하고 있다고 느꼈다. 우리의 목표는 사람들이 이 스토리에 만족하는 데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8가지의 관전 포인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2년 만에 돌아온 마블 시리즈가 정말 오랜만에 개봉하여 많은 기대와 관심 속에서 어떻게 마블 스토리가 이어질지 정말 궁금하네요. 이상 영화 블랙 위도우였습니다.